FAT 1급 제49회 최신 기출문제 풀이 실무수행평가. 자, 바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시계는 시계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회계 기간은 제9기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는데 실무수행 유의사항 있죠?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시겠고요. 부가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입니다.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8번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즉 받을 것, 줄 것, 예금, 관리대상 거래 자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 기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점 감점 있죠. 자금관리입니다.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은 F3번 눌러주셔서 문제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 나머지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시면요. 기초정보관리 2에 10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1번 문제 보시면 이 부분이요. 참 난감해요. 자, 어떤 부분이 분명히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라고 그랬는데 거래처가 아닌 회사 등록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수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거래처 등록을 수정하는 것이었네요. 그랬는데 이미 자료를 다 지워놨기 때문에 자, 나중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있으셨습니다. 자, 지금은 거래처 등록 수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 등록인지 회사 등록 수정하는 건지 1번 문제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래처 수정 쪽으로 왔고요. 왜 거래처 수정이냐? 내용을 보시면 자, 새로운 코드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래처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평가 문제나 자료 설명에 몇 번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거래처 초지 아트에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고요. 변경 내용 확인하셔서 정정하시면 되겠고요. 메일 주소 수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쭉 오셔가지고 초지 아트를 찾으시는데 오, 바로 밑에 보였습니다. 밑에 바로 보였고요. 이런 거 찾으실 때는 현장에서 일하실 때 거래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맨 처음 거래처 놓고 컨트롤 F 해서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거래처 이름 써주시고 아래쪽 방향으로 찾기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찾아주신 초지 아트 110 81 06237 사업자 등록번호 맞아요. 대표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자 이름이 박유진이가 아니에요. 양재성으로 넣어주시겠고요. 양재성 도소매업 생활용품 시계 주소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3-5번 충정로 2가 오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사업자 단위 주사업장 여부 부분에서는 불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안 했다 그래서 감점 없습니다. 자, 이왕이면은 보이니까 해줬고요. 거래 시작일 자,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두시고 여기 지금 대표자 이름 하나 고쳤고 추가사항 쪽에 오셔서 메일 주소요. 메일 주소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메일 주소 고쳐주시게요. 쭉쭉쭉 오셔서 JAE 자, 됐습니다.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그런 다음입니다. 다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수정을 했어요. 수정. 사장님 대표자 성명하고 담당자 메일 주소 바꿨다. 확인해 보시면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입니다. 당사는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중에서 디자인권을 부분하기로 하고 235번 의장권을 디자인권이라고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셨어요. 거래처 다음에 계정 과목이죠. 적용 등록에 오셔가지고 235번 코드 번호 알려줬으니까요. 235번 찍어주시면은 의장권 와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랬을 때 많은 분들이 디자인권으로 수정이 안 돼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바로 컨트롤 키와 F1 상단에 보시면 기능키 있죠. 펑션 키 그래서 컨트롤 키와 그렇게 하고 F1 요걸 눌러주셔야지 빨간색 요 부분이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쓰시면은 디자인권
이렇게 수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일반 됐고요. 현금 적용 1번 칸에다가 오타 없이 디자인권 취득 시 재비용 현금 지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적용 1번에다가 디자인권 취득 시 미지급금 발생 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컨트롤 F 1번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3번 되겠습니다. 3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가 되겠고요. 맨 밑에 차익이 생기면은 뭔가 틀린 게 있다는 거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 뭐가 틀렸을까? 처음부터 찾는 거는 부담됩니다. 이렇게 유동자산 요 부분에 보시면은 집계 딱 보시면은 유동자산이 틀렸어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당좌자산 찍어주셔가지고 당좌자산이 405730인데 안 맞죠? 그랬을 때 자, 어디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좌자산이 안 맞기 때문에 당좌자산 찍고요. 상단에 항목 보기 찍어주셔서 현금, 당좌 예금, 자 1호 12330 오케이. 자, 외상매출금 35만원 충당금 받으러 오면 충당금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서 맨 밑에 111번 충당금을 이 아래쪽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받으러 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이렇게 세트 그쵸? 세트인데 밑에다 써주시면서 이건 충당금은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대변 쪽에 써진다는 거죠. 60만원 써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대여금 그리고 미수금까지 오케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전체 보기 찍어주셔서 나오시면은 당좌자산은 마무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7천만원 됐고요. 이제 비유동자산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 유동자산도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는 15cm 자를 가지고 가셔서 옆에 잘 맞춰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죠. 급 당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산 잘 들어왔고 유형자산 19800 오케이. 무형자산 문제 있다 해서 무형자산 항목 보기 찍으시고요. 무형자산 중에 소프트웨어가 1500인데 여기 150으로 되어 있군요. 해서 1500으로 고쳐주시겠고요. 오케이. 됐어요. 나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비유동자산 금액이 66800 오케이 오케이 해서 잘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64만원이라는 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부채 쪽으로 왔습니다. 부채. 자, 부채 유동부채 문제가 있습니다. 유동부채 찍어주시겠고요. 생각보다 많이 틀려놨습니다. 34000 자, 미지급금 부분에서 30640 더하기 자, 이렇게 되겠죠. 단기 차익금 오케이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정하신 거 보시게 됐을 때요. 받으러 옴 쪽에 대손 충당금 요거 하나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쭉 오셔가지고 요 기억에 벌써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는 형광펜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뭘 틀렸더라? 저는 항상 시험 볼 때 그래픽이건 회계건 형광펜을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틀렸던 거 체크를 해 두셨다가 보시면 좋겠죠. 미지급금 64만원도 좀 틀렸었고 세 가지가 틀렸었는데 그 사이에 잊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선 충당금 111번 거 하고 240번 소프트웨어 금액 1,500으로 미지급금까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되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20점입니다. 20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해서요. 1번 보시면 영업부 직원들의 지방 출장 중에서 식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언뜻 생각나는 계정 과목은 영업부 직원들 지방 출장 중 식사대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잡을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밑에 보시면 출장 경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회계 1급 1번 문제는 3만원 초과거래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영수증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규증명서류 미수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1번 일단 거래자료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들어오셔서 10월달 5일 자, 출금으로 가주시겠고요. 812번인가요? 여비교통비.
금액은 15만원 더하기 눌러서 공세개짠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입력해 놓으신 상태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있습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자, 거래 일자 2021년도 10월 5일. 그렇게 하고 상호 바른 시계 귀하 그랬네요. 연인의 한식이 지금 상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 톡톡 눌러봤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연인의 한식 성명 김민중 사장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 대로 169 자, 사업자 번호 221-1424514 요거는 하이픈 안 넣는 거 아시죠? 세 자리, 두 자리, 다섯 자리. 금액은 15만원. 요 구분 안에 들어가는 건이면은 정규증명 서류 안 받고 왔어도 가산세 안 물어도 되는 건이지만 지금 여기에 속하지가 않아요. 지나오셔서 812번 넣으시고 적요는 영업부 직원 출장 식사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요 안 썼다 그래서 감점은 없죠. 1번과 2번 서식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1번 와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3만원 초과거래 자료로 들어가 있어서 명세서 제출 대상권이다 라는 거죠. 반드시 X표시 눌러가지고 저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보통 예금 통장에 맡기신 돈이 들어왔습니다. 500만원이 수민유통의 외상대금 400만원하고 상품 매출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만원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월달 7일자 일반전표 오셔가지고 요때 차변 쪽 먼저 쓸게요.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 꼭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500만큼 넣어주시겠고 대변 쪽에 여기 수민유통에 대한 외상대금은 바로 외상매출금 108번을 말하는 것이겠죠. 수민유통 금액 400만원 받았고요. 또 한 번 엔터 해주시겠고 선수 자 계약금 100만원은 259번 선수금 여기는 어딥니까? 거래처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요. 여기도 수민유통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4점짜리인데 거래처 체크 제대로 안 하셨으면요. 각각 1점씩 감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다. 다음 문제.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고요.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은 맨 밑에 부분에 도장 쾅 바뀐 날짜가 이렇게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날짜에 자,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자, 원금 이자 상환 해가지고 쭉 보시면 MG 새마을금고 단기 차입금 원금 하고요. 이자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회사는 정기말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상환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하면서 회계 처리한대요. 이자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고려하지 않는다. 요 2번 문제 이렇게 2번 설명이 들어가서 오히려 헷갈리실 수도 있었겠네요. 이 부분은 뭐냐? 지난번에 즉 전기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우리 이자는 비록 주지 않았어도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 쪽에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뭐 이렇게 잡아놓는 거 있으면은 그거 정리를 해야 돼갖고 복잡해지는데 요거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이런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10월달 12일자 쭉 보시면 대변 쪽으로 보통 예금 10300이 나갔다. 그 이유가 뭔데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래서 대변에 있던 이 부채 1000만원짜리입니다. 원금 1000만원짜리 그리고 이자 부분이 있어요. 정산이자 부분이 30만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자 비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고 써주셔가지고 금액은 30만원 이라고 하는 분계를 10월달 12일자입니다. 자, 수납인 도장 찍힌 날짜가 12일자가 되겠고요. 대변 먼저 쓸게요.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오케이 금액은 10300 더하기 자 103원 썼어요. 10300 더하기 그렇게 하고 차변 쪽 931번 이자 비용입니다. 스페이스 지워주셔서 지금 30만큼 이자 비용하고요. 다시 한번 해서 260번인 것 같은데요. 단기 차입금 해서 거래처가 새마을금고 해서 여기다가 1000만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도 거래처 두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거래입니다. 업무용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인왕산 주차장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1개월분 주차비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차하고 관련되는 것들은 차량 유지비로 가주시면 되겠죠. 날짜는 10월 15일자다. 10월 15일자. 출금 전표 한번 끊고요. 822 차량 유지비 금액은 25만원. 오케이. 끝났습니다. 해서 마무리되었고요. 자, 5번입니다. 이렇게 상품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자, 발행했던 어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급어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요 자료 중에 보시면요, 요 어음을 뭐 등록을 해라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미 발행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등록하는 문제는 안 나오죠. 10월 20일자 분기 한번 해볼까요? 10월 20일자 대변 쪽 당좌입니다. 당좌 보통 아니에요. 당좌예금 1320만큼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바로 지난번에 발행했던 지급어음이죠. 그 어음을 지금 이번에 결제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0월 20일자 대변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오케이. 당좌로 해서 금액 1320만큼 차변 쪽에는 252번 지급어음 되겠습니다.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어디냐? 바로 바른시계. 여기 밑에 보시면요. 바른시계가 지금 우리가 발행을 하니까요. 여기는 윤진유통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지금 상단 이쪽에 보시면 바른이니까 여기는 윤진이라고 넣어주셔야 맞겠고 1320만큼 넣으시고 이걸로 끝내시면 안 된다. 항상 어음 나왔을 때는 F3번 눌러주셔서 결제지요. 지금 두 번 톡톡 눌러주셔서 어음번호 004 국민은행 2021년도 8월 20일자 그래서 번호 맞는지 금액 맞는지 선택해 주시면은 만기였을 때 즉 결제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쓰실 필요가 없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일용직 급여 나왔습니다. 일용직 급여 자 자료 1번을 보시면요. 주문 급증에 대비해서 고용한 일용직 사원 1급 20만원 지급을 했군요. 20만원. 그러면 이 중에서 15만원은 비과세 되고 나머지 5만원 가지고 5만원이 과표죠. 그래서 그 5만원 가지고 2점 몇 퍼센트? 7%죠. 그래서 계산 땅 때리면 세금이 1350원 나온다는 거죠. 5만원 곱하기 2.7% 해서 바로 계산 때리면 1350원과 지방소득세 우린 이러한 것들을 예수금이라고 하죠. 넘해세금. 그래서 넘해세금 예수금 만들어 놓고 198,520원만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이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도 친절하게 작급으로 알려줬잖아요. 일용직일 때는 작급, 알바 이런 것들은 다 작급 계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로 이 문제도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9일 날짜가 되겠고요. 차변에 발생됐던 비용 총액 여기다가 20만원 쓰시는 것입니다. 대변 쪽에는 넘해세금은 예수금이다. 합쳐진 1480원.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보통예금 198520 끝났죠. 10월 29일자 차변 작급 해서 쓰시면요. 500번대 그 경비 쓰시면 안 되고 800번대 5번 805번 쓰셔야 되겠죠. 짜자장 짱짱 20 대변 쪽에는 254 예수금 해서 1480원 엔터 하셔서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해갖고 198,520원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오, 벌써 이제 매일 매출 전표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는 늘상 이렇게 매출 거래가 많이 나오죠.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요. 전송까지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나왔다. 상품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대요.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해주시면서 놓치지 마시고요. 8월달 1. 자, 이때 유형은 11번 되겠습니다. 팔고 세금 계산서였을 때는 매출 세금 계산서. 오케이. 인테리어 시계 수량 50 단가
60만원. 오케이, 오케이. 거래처. 금빛 마트 전자입니다. 발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시겠고요. 분기는 3번 해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 쪽에는 보통 예금 신한은행 계좌를 받았기 때문에 103번. 오케이. 3,300. 다시 오셔서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신한 고쳐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발급 전송하시기 위해서 X표시 눌렀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그 중에서도 날짜 8월달 2일자, 8월달 2일자 딴딴딴 오셨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해 주시고 상단 이쪽에 전자 발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밑에 하단 부분은 이렇게 고려하지 말 것 그랬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되겠죠. 전자 발행 눌러주시겠고요. 확인. 자, 그 다음에는 전송. 다음 날까지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통해서 국세청에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행 눌러서 성공 떴어요. 자, 여기서 조회 한번 눌러주셔서 전송 성공.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잘 돼 있더라. 그래서 전자 발행까지 잘 돼 있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산서 매출이 나왔습니다. 잡지를 제작 및 발간하여 거래처에 공급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급 가액만 있고 세금이 없습니다. 법 문제에 한해서 회사가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 업도 영위하는 상품 매출로 이 부분을 잡아주시라고 돼 있어요. 도서 인쇄비가 아니에요. 일부분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이달 말일에 받기로 했대요. 자, 8월달 10일자 오셔가지고 매출입니다. 그 중에 13번이죠. 계산서는 13번 면세 매출. 잡지가 되겠습니다. 300, 8,000. 자, 거래처 석훈 유통.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고요. 전자는 이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전자 찍어주시겠고 분계는 복잡해요. 3번 눌러주십니다. 자, 이때 차변 쪽에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어서 현금 40. 나머지 차변 쪽에 요거 외상 매출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200만큼 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됐죠?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이번에는 매입 나왔고요. 조금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하고서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을 때는 혹시 이 내용이 불공이진 않을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륜자동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바이 나온 적은 없었는데 보통은 차가 나왔잖아요. 차가. 그랬을 때 1000cc 초과 차량이면은 불공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륜자동차인데 금액이요 1450만원 웬만한 차값입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부가가치세 부분이 공제를 못 받는 불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 조금 어려워들 하셨겠네요. 8월 19일자 54번입니다. 여기서는 승용차하고 관련된 3번으로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으로 분명은 이륜자동차 200cc짜리예요. 자, 그리고 한 대 1450만큼 넣었습니다. 이때 세금도 145만원이나 됐고요. 승현 바이크 전자입니다. 1번 분계는 외상이지만 순진하게 2번 찍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3번 혼합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량 운반구가 되겠고요. 결제는 253번 미지급금 1595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건이 하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 이륜자동차로 기재된 오토바이 경우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어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해서 불공으로 처리해 주셨어야 된다. 차량 운반구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요거 이미 매출을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막 반품이 됐나요? 8월 20일자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 하자가 있어서 반품됐다. 그래서 해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한대요. 8월 25일자 오셔서 이럴 때도 유형은 11번이 되겠고요. 탁상 시계. 그러면서 마이너스 10
단가는 10만원. 거래처 바른시계가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바른시계가 우리 회사니까 여기는 민찬아트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2번에서 상계 처리 해주시면은 끝났습니다. 퉁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뜨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기 바른아트 넣어봐야, 바른시계 넣어봐야 우리 회사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5번. 상품 전자벽시계를 비사업자인 이상민에게 팔았습니다. 신용카드로다가 날짜는 9월 8일 날짜. 이렇게 9월 8일 날짜에 개인이 와가지고 자 물건을 구입해 갔는데요. 이때는 판매를 했기 때문에 17번 카드로 팔았을 때는 17번 우리카드가 되겠습니다. 우리카드 찍어주시겠고 품명은 전자벽시계 혹은 상품 쓰셔도 문제되지 않고요. 이 카드일 때는 항상 공급 대가로 쓰시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 33만원 고객님 33만원 되겠습니다. 하면은 알아서 나눠줍니다. 거래처는 이성민. 전자 아니죠? 분계는 카드로다가 4번 찍어주시면 여기 부분이 외상매출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요.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 들어갔다 그럴 때는 여기를 2번으로 고쳐가지고 외상매출금 거래처 수정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됐지요? 자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6번. 6번에서는 관리부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청구서입니다. 요거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작성일자는 9월 30일자이고요. 요 전기요금을 전력비 계정으로 처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전력비로. 그렇게 하고 이 대금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로 입력을 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관리부 사무실에 대한 전기요금 청구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라 그랬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청구요금. 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청구서이고 작성일자고 납부일자는 또 언제인가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찾았습니다. 요때 지금 10월 10일 날짜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요거 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요 조그만하게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밑에 설명에도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51번으로 넣으시고요. 전기요금 공급가액 부분에다가 넣으실 때는 277만 750원 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구요금. 와, 이거 잘못 낼 뻔했는데요. 이거는 청구요금이고 여기 보니까 부가세가 25,250원. 제가 지금 금액을 잘 못 넣었어요. 그쵸? 여기 금액이 전기요금 금액이 252500 252500 그리고 25,250원. 그래서 전체 합계가 청구 금액이 27만 7,750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금액을 안 써주니까요. 이거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이죠. 1번 체크하시고 분계는 아직은 납부를 안 했어요. 3번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차변에는 전력비 쓰시라 그래가지고 전력비 816번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로 돼 있잖아요. 전력비 800번 때려 넣어주시겠고 대변 쪽에는 253번 미지급 277750 자, 이 부분은 정답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형이 51번이고요. 전기요금 그렇습니다. 25만 2,500원 부가세 넣어야 되겠고요. 한국전력공사 전력비 부가세 대급금 미지급금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7번. 자, 이 부분에서는 6월 30일자 일반 전표에 이미 납부 처리에 대한 거 회계 처리 해놨대요.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놨대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7월 26일자, 7월 25일이 휴일이었나 봅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일반 전표
자, 6월달 30일 찍어주셔서 와, 미지급 세금이 서대문 세무서로 거래처가 들어가 있었고 424만 1,700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잘 맞죠? 그렇다면은 오늘은 7월달 26일자가 되겠고요. 차변 쪽에 미지 해서 미지급 세금 찍어주시겠고요. 금액은 4241700. 대변 쪽에다가는 103번 보통예금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해서 4241700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오케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만약에 이 서대문 세무서라는 거래처 방금 확인하고 오셨잖아요. 이거 안 넣으면 거래처 안 넣으셨다고 감점 1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 다음 결산자를 참고하셔서 바른 시기에 결산을 수행하시면 되겠는데요. 1번. 바른 시기에는 상품권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를 하겠죠. 차변의 상품권. 그런데 이때 결산 시 단기 사용액을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용을 했으면 1월 5일 날짜를 가서 보시면요. 1월 달 5일 날짜 차변의 상품권 해가지고 100만 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품권 아직 안 쓴 금액이 10만 원이 있다는 것은 90만 원은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자에 대변 쪽으로 상품권 해가지고 얼마만큼을 90만 원만큼을 빼서 내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차변에 100만 원 있던 것 중에서 90이 빠져나가서 10만 원만 남게 되겠고요. 이거는 직원 복지용으로 썼대요. 81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후생비 자 이렇게 잡아주는 분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결산. 이 상품에 대해서 자동결산 나왔어요. 결산자료 입력 쪽에 오셔서 1월부터 12월 찍어주시겠고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40500 더하기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40500 더하기 눌러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겠고요. 이거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숫자만 쓰고 이거 안 누르시면은 일반 전표 오셔갖고 12월 31일에 확인했을 때 이 분계가 안 생기겠잖아요. 그런 다음입니다. 자, 요 합계전액 3표에 왜 오셨을까요? 안 와도 되는데 오신 이유는 여기 있던 상품 금액이 이런 식으로 4,050만 원이 잘 잔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왔네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저처럼 손익계산서 오셔서 12월달 당기순이익 371 확인해 줬고요. 그 다음에는 잉여금 마지막 잉여금에 와서 아니요 하신 다음에 얘든 아니요든 상관없지만 371 확인하셨죠? 그렇게 해서 상단에 전표 추가까지 해주시면은 완벽한 결산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안 하셨다고 그래서 점수를 깎거나 그러진 않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자 수동입니다. 맨 위에가 수동. 그렇죠. 이 부분이 수동. 그 다음에가 결산 자료 쭉 보시면 결차, 결대 떴던 거 그리고 나머지가요. 잉여금 부분에서 우리가 마무리 했던 것들이 잘 정리돼 가지고 끝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회 1번입니다. 자, 예적금 현황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예적금 현황이다. 쭉 오셔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예적금 현황 눌러주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12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3월 말. 자, 3월 31일 현재. 3월 31일 현재. 통장별 잔액입니다. 국민은행 당장 53800. 오케이. 국민은행 보탱. 국민은행 보통인데 보탱이라고 그랬어요. 자, 국민은행 보통 200. 여기 틀렸죠. 그쵸? 해서 답은 벌써 2번이 틀렸다. 오케이. 시간 없으면은 요 부분 해놓으시고 나머지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조회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쪽이 나옵니다. 마지막 총계정 원장인가요? 해서 총계정 원장 자 1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 금액 가장 많았던 달 해서 총계정 원장 오셔가지고 그래서 401 해서 상품 매출이 가장 많았던 달은 매출이 여기 대변을 보셔야 되잖아요. 1월부터 6월이니까 뭐 여기 1월달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1월달에 뭔 일입니까? 1월달에 엄청나게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억 8,4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